저는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키위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토마토는 케찹으로 먹을래요. 핫도그에다 칠해서 토마토 먹고, 블루베리 모두가 아는 슈퍼푸드입니다. 현대인의 대사증후군을 다 건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키위, 블루베리 선생님의 선택은? 그럼 감은 안 되겠네요, 변비. 전국의 감 농가들한테 저는 감을 좋아합니다. 저는 변비가 없거든요. 변비 없으신 분은 마음껏 드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꼬영의 윤상민. 똥대장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일들을 일상생활로 먹을 수 있지만 변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어떤 과일이 더 몸에 좋을지 과일 월드컵 16강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누굴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6강 포도, 블루베리. 아이, 블루베리죠. 블루베리 맛있잖아. 둘 다 색깔도 예쁘고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식감도 비슷할 것 포도는 같은데 씨가 있잖아요. 씨를 뱉는 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먹기 귀찮단 말이에요. 블루베리 막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맛있고. 전국의 포도 농가가 널 지탄할 네. 거야. 감사합니다. 저 포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포도는 열량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100g당 한 60kcal 열량이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살짝 높은 편에 속하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 포도는 100g당 한 1.6g 정도로 생각보다 식이섬유에 조금 모자란 편에 속합니다. 식이섬유 많지는 않군요. 네. 대신에 이제 포도의 껍질에는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안구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 저하에도 좋다고 합니다. 레스베라트롤 같은 성분들이 껍질에도 또 많이 있어서 껍질을 잘 씻어서 껍질까지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진짜 껍질째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난 맛이 더 중요하니까.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100g당 칼로리가 43kcal로 칼로리도 높은 편에 속하지 않고요. 100g당 식이섬유도 2.4g으로 꽤 충분한 양이 들어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미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이제 블루베리가 속하는 거고, 치매 예방이나 간 기능 개선, 시력 개선에 좋은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고 혈압 개선,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역시 나는 블루베리. 다만 이제 블루베리는 가격이 살짝 비싼 편에 속하죠. 이거를 장기간 많은 양을 복용하기에는 약간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포도, 블루베리. 선생님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자주 먹어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텃밭 같은 데다 블루베리를 이렇게 해서 가끔 갖다 주세요. 근데 난 한 번도 안 줘. 내가 다 먹었으니까. 포도보다 맛있어요, 블루베리가? 나는 더 좋아해요. 포도는 좀 너무 단 느낌이고 블루베리는 약간 새큼해서 맛있어. 난 포도밖에 못 먹어봐서 블루베리를 내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다음에 사줄게. 한 10g 정도. 자, 그래서 포도, 블루베리. 선생님은? 블루베리. 저도 못 먹어본 블루베리. 자, 다음 감, 사과. 아, 이거는 뭐 사과죠. 뭐 어쩔 수 없지. 다 먹으면 변비 심해지잖아. 왜 심해지는데요? 단닌? 탄닌 같은 경우는 장에서 이제 수분을 탄닌이 빨아들여서 대변에 이제 충분한 수분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대변을 딱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가 잘 오게 되고요. 탄닌이라는 건 사실상 거의 모든 식물에 들어있고 먹었을 때 약간 떫은 맛을 내게 하는 주성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덜 익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게 되고, 과일이 익어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점점 감소하게 된다고 하고요. 탄닌이 이제 많이 함유된 과일에는 감, 석류, 포도, 바나나도 이제 덜 익은 바나나에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견과류 중에 밤이나 도토리에도 많이 있다고. 도토리 많이 먹으면 변비 오고 하고. 이 탄닌, 이제 이 떫은 맛이 제일 효과를 보는 건 레드 와인 만들 때 탄닌이 이 와인의 색과 붉은색 그리고 숙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화이트 와인에는 탄닌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과일 감은 100g당 열량은 51kcal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6.4g으로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만 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닌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많이 먹으면 위에 돌 같은 게 생겨요. 맞아요. 위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분을 식이섬유. 다른 게 대신 흡수하면서 이게 딱딱해져 이게 버리니까. 단단하게 굳으니까. 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과하게 많으면서 수분 섭취도 못하게 하니까 돌덩어리 같은 게 생기는 거네요. 그럼 감은 안 되겠네요, 변비. 전국의 감 농가들한테 저는 감을 좋아합니다. 저는 변비가 없거든요. 변비 없으신 분은 마음껏 드십시오. 저희는 오늘 변비와 관련해서 과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과 같은 경우는 100g당 열량은 한 52kcal로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100g당 식이섬유가 한 1.8g 정도 들어있고 약간 식이섬유는 모자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에 특히나 이제 펙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펙틴이 장 운동을 잘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묽은 변도 잘 좋게 만들고 변이 잘 장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줘서 변비나 설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6강 두 번째 감, 사과. 나는 사과. 근데 사과도 주의해야 될 게 그 포도맵이라고 그래서 흡수가 안 돼서 장으로 가서 이제 가스랑 변은 너무 묽게 하는 음식들 포도맵이라고 하는데, 사과에는 그런 포도맵 성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변비 환자한테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변이 묽고 가스차를 많은 사람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6강 세 번째, 키위 석류, 저는 키위, 골드 그린. 골드, 그린은 단단해요. 아, 그린은 골드가 좀더 단단하다. 달아요. 골드가 좀 더 골드가 좀더 부드럽다. 골드가 단맛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하죠. 키위 같은 경우에는 100g당 열량은 66kcal로 약간 열량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총 식이섬유는 100g당 2.6g으로 상당히 충분한 정도의 식이섬유가 있고요. 그 외에 뭐 구리, 비타민 C, 비타민 K 등도 꽤 좋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위는 대표적으로 이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에 속하고 비타민 C가 높기 때문에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8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니딘 같은 게 풍부해서 고기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그 단백질 소화 흡수를 더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더부룩함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키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 중에 하나고 식이섬유제를 대용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로 많이 연구가 돼요. 그래서 하루에 키위를 2개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골드랑 그린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가 약간 단맛이고 그린은 약간 시큼한 맛이 조금 더 있잖아요. 골드는 에너지상으로는 100g당 한 칼로리가 54kcal로 그린보다 약간 낮은 정도고 식이섬유는 2.0g 정도로 그린보다 식이섬유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하다면 골드보다는 그린 키위가 좀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류 100g당 식이섬유는 5.8g으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석류는 칼로리가 100g당 77kcal로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높아도 뭐 적당히 먹으면 열량을 조절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변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효율적이냐 아니냐 측면을 본다면 열량 대비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석류에는 갱년기 여성 건강이나 항산화 등의 효과가 뛰어난 엘라그산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일입니다. 자, 그래서 변비에 좋은 과일 월드컵 세 번째 16강 저는 키위, 당연히 석류. 키위. 다음 변비에 좋은 과일 16강 네 번째 자두, 토마토. 자두를 좋아하긴 하는데 의외로 맛있는 자두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중타가는 토마토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자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수분을 장내로 빨아들이는 솔비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변을 잘 보게 하는, 변을 묽게 하는 변비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자두를 말리면 그걸 이제 푸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푸른을 주스로 가공해서 지금 이제 많이 팔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 변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변비 심한 여성분들이 사서 먹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푸른 주스는 자두 자체를 가공을 해서 이제 주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솔비톨만 과다하게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억지로 설사를 유발해서 변을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토도 이제 장 안에 흡수가 안 되고 가서 삼투압을 높여서 주유물을 탁 끌어들이는 그런 삼투성 하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푸른 주스로 변비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도 그 10대 슈퍼푸드에 속하죠. 토마토 같은 경우 100g당 칼로리가 19kcal로 칼로리 굉장히 낮습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 100g당 2.6g으로 꽤 준수하게 많이 있는 편이고요. 열량이 낮으면서 식이섬유도 충분하고 토마토에 이제 붉은색 소리를 내는 성분을 라이코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활성산소 배출시키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지방을 억제하는 효과, 고지혈증 환자한테 라이코펜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블루베리랑 다르게 가격도 싼 편에 속하고요. 토마토에 이제 또 조그만 거 방울토마토도 있잖아요. 방울토마토 저 맛있어도 좋아하거든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100g을 모았을 때 이제 칼로리가 25kcal로 높지 않은 편이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가 2.1g으로 그냥 토마토보단 적은 편이지만 아주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변비에 좋은 과일 자두, 토마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다음 다섯 번째 멜론, 배. 멜론이 왠지 식이섬유가 많을 것 같아요. 멜론 같은 경우에 100g당 40kcal로 높지는 않습니다. 식이섬유도 한 2.0g으로 준수한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멜론 같은 경우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다른 영양소들이 조금 부족한 편이더라고요. 물론 맛있고 좋아하는 분들 많이 섭취하는 거 좋은 거고 이제 변비와 관련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먹는 과일에서 다른 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배 같은 경우는 100g당 에너지는 45kcal이고 100g당 식이섬유가 1.1g으로 식이섬유 양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배는 고대 이제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라는 서사시에서 신의 선물이라고 흑찬했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과일이고요. 루테올린이라 그래서 감기 예방, 기침, 가래, 기관지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즙을 그렇죠. 배즙을 그 감기 있고 기침할 때 드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배가 되게 달잖아. 근데 생각보다 에너지가 아주 높지는 않네. 자, 그래서 변비에 좋은 과일 멜론, 배. 저는 멜론. 저도 멜론. 자, 다음 참외, 수박. 참외.
이번엔 그냥 수박을 할까? 참외. 아삭하고 그 안에 식이섬유가 참외 엄청 씨 많이 들어가요.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씨 먹습니다. 씨가 좋은 거 아닙니까? 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참외 같은 경우 100g당 식이섬유가 한 1.8g 정도 되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씨까지 먹을 때 이제 좀 더 충분한 식이섬유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열량은 100g당 한 48kcal 정도 된다고 하고요. 수박 같은 경우가 진짜 수분이 많은 과일이더라고요. 수박은 100g당 에너지는 한 32kcal 정도밖에 안 되고 식이섬유는 0.7g으로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거 생각해보면 역시 여름에 더울 때 수박을 우린 많이 먹잖아요. 그걸 먹고 났을 때 몸이 그냥 청량해지는 기분. 16강 6번째 참외 수박? 수박. 나는 참외. 그래서 너는 나한테 동의해주는 거 참외. 자, 7번째 파인애플 망고. 이 망고. 망고. 왠지 망고를 이렇게 딱 까면은 그 살이 싹 나오잖아요. 그게 왠지 식이섬유 같잖아요. 망고 같은 경우는 100g당 에너지가 한 59kcal라고 합니다. 오, 높네. 총 식이섬유는 한 1.5g 정도로 식이섬유 양은 충분하진 않아요. 생각했던 것 좀 실망인데 망고.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100g당 에너지가 53kcal, 식이섬유는 2.5g,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망간이나 비타민C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망간 같은 경우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비타민C는 많이 알듯이 피로회복이나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에너지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면서 식이섬유도 충분한 양이고요. 자, 파인애플, 망고. 파인애플. 망고에서 파인애플로 바꾼 거예요. 파인애플. 저도 파인애플 보니까 선택하도록 파인애플 하겠습니다. 16강 마지막 8번째 바나나 딸기. 딸기를 너무 선택하고 싶은데 저는 익은 바나나. 딸기 같은 경우는 100g당 34kcal로 에너지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 100g당 1.4g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딸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봄에는 그래도 가격이 괜찮지만 겨울이나 따를 때 사려면 너무 비싸요. 이거 한 팩에 10,000원에서 뭐 20,000원씩 비싼 데는 그렇게 파는 데도 있으니까.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전 딸기를 고르겠습니다. 바나나는 100g당 77kcal로 열량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높아? 그리고 총 식이섬유 한 2.2g 정도로 식이섬유는 충분한 양이 들어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바나나가 덜 익었을 때, 초록색 바나나일 때 이럴 땐 탄닌 성분 때문에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아도 변비가 유발될 수 있어서 잘 익은 바나나를 먹는 게 변비 환자한테는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가격도 싸고 먹을 거 없으면 바나나를 먹으면 요기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 16강 바나나 딸기. 바나나. 난 딸기. 저 색깔을 포기 못하겠어. 네, 네. 뭐. 이제 앞서 우리가 선택한 걸로 8강. 8강 첫 번째 사과, 키위.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건 키위죠. 키위는 비타민C도 많지, 식이섬유도 있지, 칼로리도 적절하지. 키위는 칼로리가 높은 편에 속해요. 사과보다는 높아요. 근데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이듯이 키위가 차전자피 이런 것들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봐서는 키위에 굉장히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만 생각한다면, 색깔은 사과를 고르겠지만 변비만 생각을 한다면 키위를 저도 고를 것 같습니다. 키위 아시죠? 자, 8강 두 번째 파인애플, 멜론. 아까 얘기만 딱 들어보면 파인애플이 가격도 괜찮고 무거운 거야 둘 다 똑같고 파인애플이 비타민도 많고 근데 왠지 멜론을 선택하고 싶은 이 느낌은 뭘까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멜론 같은 경우는 다른 영양소가 생각보다 다른 과일에 비해서 처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더 근데, 파인애플이 식이섬유 양도 많아요. 근데 파인애플 너무 시기도 해. 나는 멜론. 하와이안 피자 대 메론 안에 나한테는 메로나. 멜론 가겠습니다. 자, 8강 세 번째 토마토, 딸기. 변비에 토마토. 토마토는 슈퍼푸드의 가치가 있어요. 슈퍼푸드.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는 충분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에 속하고 비뇨기과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100g당 열량도 제일 낮은 편이죠. 네,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2.6g이니까 괜찮은 편이에요. 색깔도 둘 다 빨간색이네요. 네. 케찹 대 딸기잼. 케찹 맛있죠? 케찹은 범용으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딸기잼은 빵에 좀 발라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 선택은? 토마토. 저 토마토. 자, 8강 네 번째 블루베리, 참외. 블루베리. 이거는 먹어보지 않았어도 블루베리가 워낙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고 열량도 뭐 아주 높지 않은 편에 속하면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도 블루베리로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좋습니다. 4강 첫 번째 블루베리, 멜론. 블루베리. 이거는 블루베리를 고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열량은 멜론보다 43kcal로 낮은 거의 편에 속해요. 둘 다 거의 비슷해요. 멜론은 40, 블루베리는 43이니까 100g당 열량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식이섬유는 블루베리는 100g당 2.4g 정도고 멜론은 2g 정도.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효과들, 혈압을 낮춘다던가 미용에도 좋다던가. 그래서 블루베리, 멜론. 블루베리. 저도 블루베리 선택하겠습니다. 자, 4강 두 번째 키위, 토마토. 저는 항상
그냥 무조건 키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토마토가 또 끌리네. 근데 키위의 장점은 확실히 연구를 통해서 변을 잘 보게 하는 그런 다른 식이섬유들과 동등한 정도의 효과를 준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키위는 그렇게 안 비싼 거죠? 키위는 아주 비싸진 않죠. 그죠. 요거에서 저 같으면 맛으로 선택을 또 할 것 같아요. 변이 안 좋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과일을 오랫동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물리지 않을까? 근데 키위도 많이는 안 먹고 보통 2개 정도 그러니까 두 얘기를 개만 하잖아요. 먹으면 많이 먹지 않아도 되는 거고 키위의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 또 식욕을 돋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랑 키위는 100g당 식이섬유 2.6으로 동일하고 칼로리는 토마토가 훨씬 낮고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좀 더 생각한다면 토마토도 괜찮은 네. 거.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키위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토마토는 케찹으로 먹을래요. 핫도그에다 칠해서 토마토 먹고 과일은 키위를 먹을게요. 어쨌든 저도 그냥 먹으면 키위. 키위. 자, 마지막 변비에 좋은 과일 월드컵 이게 결승이에요? 대망의 결승전 키위 블루베리. 그럼 우선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죠. 우리 변비니까 키위는 2.6g의 식이섬유가 100g당 포함되어 있고 블루베리는 2.4g.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칼로리는 블루베리는 43, 키위는 66kcal. 열량이 키위가 살짝 높죠. 하지만 키위는 열량이 높은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비타민 C, 구리, 비타민 K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타민 C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80%까지 채울 수 있대요. 또 단백질 분해하는 천연 효소인 액티니딘이 풍부해서 육류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그 소화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고기를 키위에다 절이는구나. 블루베리 모두가 아는 슈퍼푸드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치매를 예방하고 아침에 예방도 간 기능을 좋게 할 수 있고 시력 저하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 현대인의 대사증후군을 다 건드릴 수 있는. 저는 2개를 매일마다 나한테 공짜로 갖다 준다면 블루베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을 생각하면 저는 키위를 하겠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니까. 변이 안 좋은 사람은 매일 먹는 게 좋겠죠. 가격 대 성능비도 생각을 해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자, 그래서 키위, 블루베리 선생님의 선택은 키위로 가겠습니다. 키위. 저는 중립. 그런 거 여기서 하나를 그래도 선택해야지. 아니, 그렇게 1등 하면 해야지. 둘이 합쳐서 1.5로 키위가 승이야. 야, 오늘 키위. 역시 나는 키위가 될 줄 알았어. 나는 토마토한테 조금 이거를 고민을 했는데 토마토가 생각보다 열량이나 가격이나 그 효용이, 그러니까 슈퍼푸드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변비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변비와 관련이 있다라고 연구까지 되어 있는 키위 같은 것들이 좀 더 변비 환자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 지난번에 이제 구기자, 무화과, 복분자, 복숭아, 샤인머스켓까지 그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좋은 과일이긴 하지만 열량 대비, 그리고 식이섬유 대비, 그리고 뭐 알러지라던가 다른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키위 아니면 블루베리 이런 쪽이 저희는 변비 환자한테 더 좋은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과일 월드컵으로 제가 하나를 고르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본인 기호에 맞는 음식, 본인 기호에 맞는 과일을 드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변이 안 좋다면 키위나 블루베리, 토마토 중에 본인이 더 기호가 있는 과일을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일은 기본적으로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에서 어떤 과일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월드컵 과정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궁금하신 것들 또 월드컵 형식으로 또 알아볼 수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